다음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현금 4억 정도가 있는데 네. 원래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1주택자라 대출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오피스텔 아니면 빌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빌라가 좀 재개발할 때 좀 괜찮다고 해서 빌라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빌라가 원래 좀 가격이 좀 잘 안 오른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빌라를 사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재개발 지역 살 때 구축과 신축 중에 어떤 빌라를 사야 되는지 또 좀 궁금하고 네. 제가 선호하는 위치는 잠실동이에요. 네. 그게 이유가 잠실 마이스 산업 소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관점에서 위치를 선정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잠실동이 재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빌라가 가격적인 상승이 괜찮은지, 신축과 구축 중에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잠실은 또 괜찮은 건지 네.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어요. 저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궁금증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에 세 가지 질문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셨네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첫 번째 궁금증이 빌라라는 상품이 투자성이 있는 것이냐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걸 구입한다면 구축이 있을 것이고 신축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게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고. 다음에 세 번째는 잠시를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과연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은 거냐 이거예요. 그죠? 네. 예. 잠실의 호재를 보고 가는 게 맞느냐. 네. 먼저 첫 번째부터 해결이 돼야겠네요. 그죠? 네. 자, 우리 빌라라는 상품이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이라는 호재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재고요. 이 호재 빌라의 개발은 결국은 뭐냐면 빌라가 개발을 만나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아파트로 되려면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돼? 라는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정책과 제도예요. 정책과 제도를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앞서 이슈에도 다뤘잖아요. 네.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 도심에 그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러한 정책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의 정책은 국토부건 서울시건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제도는 뭐냐면 그 재개발 사업이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도심 복합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속 통합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그냥 크게만 봐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장치들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딱 보시게 되면 빌라가 투자재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빌라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받는 지역을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런 지역을 갔을 때 신축이 좋냐 구축이 좋냐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뭘 떠올리시냐면 토지를 떠올리세요. 토지.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토지의 지분을 떠올리시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지분이 많아야 입주권을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도시개발법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이야기인 거고 예전에는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 제정이 됐고 촉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요 시대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액이 중요해요. 평가액. 내 재산이 얼마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지금은 구축이냐 신축이냐를 구분하시면 안 되는 거고 평가액이 높냐 낮냐, 평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냐 낮게 받을 것이냐 이러한 걸 구분을 해서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트렌드가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옛날 생각에 매몰돼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금도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이면 또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제도적, 앞서 제가 이제 정책적, 제도적 혜택 말했잖아요. 신축이면 정책적, 제도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가능하면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투자 비용을 줄여야 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신축은 당연히 임대가도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놓고 판단해 보시면 뭘 선택하는 게 나을지가 나오는 거고. 다음으로 잠실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잠실이라는 부분은 요렇게 지금 마이스 산업지예요. 예정지예요. 그래서 잠실은 기존에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 거점인데요. 지난 9월 달에 잠실의 광역 거점을 확대했죠. 그 확대한 곳이 어디냐면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이 주택가를 포함한 곳이에요. 이 주택가를. 이 주택가 포함한 곳들에서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나 상업이나 상업지역이 될 곳들을 굉장히 고밀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잠실의 주택가를 고밀 개발하기 위한 첫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끊었다라고 보시는 게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잠실이라는 지역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구축이냐 신축이 조금 더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이런 조건에서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빌라를 선택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뭐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란 분량이에요. 그렇게 지금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네. 조금 이해가 또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빌라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주셨습니다. 1544-8520 또 다음 전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그 청량리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받았었는데, 네. 분양가는 3억이었고, 현재 1,000에 120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 취득세 중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파트 취득을 한 1, 2년 정도 관망을 할 예정인데 네. 취득 시점까지 기다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처분한다면 어디 지역을 보면 좋을지 지금 한 현금 6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출 포함해서 이제 만약에 취득하게 된다면 어디 지역을 봐야 되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좋냐, 매도를 네. 한다면 어디가 좋은가? 일단 청량리역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어디를 가야 될지는 처분을 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제는 자, 이게 지금 왜 손실을 보고 처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낸 시세로는 한 8천 정도나 5천 정도 손해보고 팔아야 돼가지고. 아, 분양가가 3억인데 예, 현재 맞아요. 시세는 그럼 한 2.5억 2억 5천. 한다는 네.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원룸이죠? 네, 맞아요. 원룸 오피스텔이죠? 예. 자, 원룸 오피스텔은 이거는 차익형이 아니고요. 예. 대표적인 임대 수익형이에요. 네.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요.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줘야 돼요. 금리가. 그리고 수요자가 양질의 수요자, 즉 소득이 높은 수요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전체적으로 월세가가 올라가고 월세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원룸형이 이런 구조를 띠기가 쉽지가 않겠죠. 워낙 공급량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가장 궁금해하신 내가 그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취득세 중과냐 지금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재산세 고지 받으셨죠? 네. 재산세 뭐로 나와요? 재산세 토지랑 건물 각각 따로 나와요. 재산세 고지서에 토지랑 건물. 건물 따로 나오죠? 예. 네, 이거 주택수 해당 안 돼요. 아. 오피스텔은 네. 기본적으로 공부상 용도가 토지 건물 따로예요. 뭐냐면 이게 그 상업용. 예. 상업용이에요. 네. 근생이란 말, 근생, 근린생활시설. 네. 부동산의 용도 그런 게 있어요. 막 법으로 정해진 용도. 네.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는 공부상 용도가 일단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거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네. 이거거든요. 이래야 취득세 근데- 중과해서 주택수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네. 세입자가 그런- 지금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한 상태라면요? 네, 상관없고. 아. 그래서 그게 뭐냐, 아예 2020년 8월 10일 이후 구입 부분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많이 지금 혼동스러워들 하시는데, 네. 그때 행안부에서 이미 Q&A 자료를 다 내놨어요. 근데-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네. 주택수 산입 안 한다라고. 근데 그런데 파벌 어떤 경우가 시점- 자꾸 발생해서 이런 혼돈이 나타나냐면, 네. 여기저기서 죄다 이거 주택수 포함된다고 하니까 지금 혼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막 떠드니까. 네. 자, 분명히 행안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네. 만약에 이 실제 사용 연도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럼 해당돼 이거잖아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 거냐면 구청에다가 나 이거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훨씬 싸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거고, 했을 때 이게 이 실제 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고, 네. 취득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일반 주택 구입하셔도 그냥 1주택 그 혜택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예. 현재 6억이란 자금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손실 보고 팔 의향이 있으세요? 만약에 팔리면은 손해보고, 근데 월세도 지금 아까 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120 정도 나와요. 120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청량리 아. 역세권이 예. 나중에 여기 총 11개 노선이 지나갈 곳이에요. 11개 노선이. 예. 그래서 네. 계속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물론 경쟁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현금의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재료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입주할 집을 찾는 거예요. 네. 입주할 집을 찾으면 만약에 아파트를 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앞서 시청자님이 막 질문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있죠? 네.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 목적의 다세대 주택을 거주하시면서 재개발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당장 청량리도 바로 앞쪽에 전농동도 있고 여기 답심리도 있고 재개발하는 곳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지역에 가셔서 조금 거주하시면서 네. 당장은 내가 조금 거주 여건이 조금 안 좋더라도 나중에 예. 그것이 실제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의 아파트를 내가 좀 선점한다 이 개념으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테크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꾸 저 알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맞을까 봐 겁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좀 네. 자세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청량리역 일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본인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